오늘도 문제풀이를 하고요. 진도 마지막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유제 10-1번입니다. fx는 2x 플러스 1이고 gx는 x제곱 마이너스 2x일 때 이걸 만족시키는 값을 구하세요. 물론 때려박아서 식이 뭔지 찾으셔도 됩니다. gx가 뭐라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고 그걸 f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f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들어온 친구에 2배를 하고 1을 더해서 내보내기로 했죠. 그럼 이 친구를 들어온 친구가 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에 2배를 하고 1을 더해서 내보내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싹 다 정리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식이 간단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 드렸냐면 합성하고 치환은 같은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는 t라고 잠시 치환해보자. 그럼 우리 ft가 7인 걸 찾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이 식에 x가 아닌 x자리에 t를 집어넣어서 2t 플러스 1을 했는데 그게 7이라고요. t는 얼마예요? 3이죠. 그렇죠. 그러면 t가 3인데 t가 뭐였어요? 사실 gx인 거죠. 그래서 gx인 x제곱 마이너스 2x가 3이 되게 하는, 즉 얘가 되게 하는 걸 찾으셔도 되겠죠.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대입해서 식을 만드셔도 되는데 식을 만들면 여기서는 사실 1차랑 2차라서 크게 상관이 없는데 2차, 2차 하면 차수가 늘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식을 만들어야지 라기보다는 문제의 구조나 형태에 따라서 적절히 치환하고 합성을 병행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을 너무 한쪽으로만 가지지 말란 이야기예요. 자, 10-2번입니다. fx가 저런 2차고요. gx는 1차네요. f 합성 gx는 x를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f 합성 gx예요. 는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상수지만 여기는 문자잖아요. 변수죠. 그럼 이거는 요걸 t로 치환해서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해지겠죠. 변수가 하나인 상태에서 t, x 두 개인 상태로 늘어나는 건 좋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문제를 풀 거라고요? 대입해서 좌측의 식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gx는 x 플러스 4예요. 자, 그럼 f는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x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3배 x 플러스 4가 되고요. 그게 얼마가 된다고요? x가 되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방법 없겠네요. 요대로 가시면 되겠고요. 양변에 2 곱해서 정리합시다. 2까지 곱하고 요거 전개하면 이건 아니죠.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 2 곱했으니까 마6 되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여기다 2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x는 0 돼서 동류항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사라지네요? 이렇게 사라지네요. x제곱 마이너스 얼마냐? 8은 0이 되겠네요. 그러면 x는 뿔마 2루트 2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합성하고 직접 넣어서 정리하는 거 모두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 3번은 그냥 넣어서 싹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 G합성 F랑 F합성 G는 일반적으로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합성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G합성 F랑 F합성 G가 다르고 문제도 보시면 G합성 F는 2x 플러스인데 F합성 G는 어디 갔냐? 2x 플러스 5잖아요. 다르죠? 그리고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의 순서를 바꾸는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랑 얘는 같은 거라고요. FGH 순서 똑같은데 뒤에 거부터 하고 앞에 거 하는 거랑 앞에 거부터 하고 뒤에 거 하는 거랑 사실은 같다고요. 그래서 3번하고 4번이 같은 값이 나오죠. 이 문제는 직접 이걸 보이는 게 목적이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직접 넣어서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 두 함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gx는 ax 플러스 2에 대해서 f합성 g랑 g합성 f가 성립한대요.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이 친구는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숫자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a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적절한 수를 넣어서 문제를 풀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식을 한번 구해보면 f 합성 gx 이거는 f 안에 gx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f는 요거 들어온 거에 3배하고 1을
빼내니까 ax 플러스 2하고 빼기 2 해서 동류항 정리하면 3ax 플러스 2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g 합성 fx는 g하고 fx는 3x 마이너스 2. gx는 뭐예요? 들어온 거에 a배하고 2를 더해서 내보냅니다. a배 하고요. 2를 더해서 내보냅니다. 그럼 3ax 마이너스 2a 플러스 2예요. 그럼 얘랑 얘가 같아야 되니까 이거는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같고요. 얘랑 얘가 같아요. 근데 둘이 음수배네요. 음수배했는데 같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0이란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a는 얼마? 1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아닌가? 선생님 뭐 잘못 썼니? 야 이거 잘못 썼다. 야 이거 잘못 썼다. 2에서는 왔고요. 5채우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찍고 오세요. 저기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계산 잘못했어요. 미쳤나봐요. 3ax 플러스 6 마이너스 2죠. 미쳤나봅니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6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요게 요거랑 같으려면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이건 식을 직접 구한 건데 F합성 G랑 G 합성 F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F 합성 G하고 여기에 특정 값을 넣은 거랑 G 합성 F하고 여기 특정 값을 넣은 게 어때야겠어요? 같아야겠죠. 이걸로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자, 그럼 F1은 얼마예요? 저기다 1 집어넣으면. F에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얘는 G1하고 같습니다. 그럼 G1은 뭐예요? A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럼 G1은 얼마예요? A 더하기 2죠. A 더하기 2예요. 그걸 F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F는 들어온 거에 3배하고 2를 빼서 내보내니까 3 A 더하기 2 빼기 2가 A 플러스 2다 해서 A 값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뭐예요? 개수 비교한 거고요. 뭐 한 거예요? 수치 대입한 겁니다. 개념 뭐예요? 항등식 개념이죠. 앞에 배운 것들 다 이런 식으로 써먹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4x 플러스 1하고 2x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G합성 H 했더니 F가 나왔대요. 자, 이걸 조금 더 편하게 구하는 걸 오늘 배울 겁니다. 오늘 배울 건데 엊그제 수업할 때도 이야기 드렸는데 특별히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적절히 잘 그냥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G는 2x-3이고 hx 있어요. 그러면 G, hx가 hx 있고요. 여기요. fx가 되는데 fx는 4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요 hx에 대한 이야기를 구하는 거라서 hx 보시면 2하고 h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G는 들어온 친구의 2배를 하고 3을 빼서 가는 거잖아요. 그게 4x 플러스 1이라고요. 이 식을 정리해서 hx로 만드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넘기고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hx는 4x 플러스 4가 되고요. 거기를 2로 나눈 2x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밖에 못해요. 이따가 역함수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나면 역함수를 이용해서 조금 다르게 하는 걸 할 건데 어쨌든 이것도 하실 수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K 합성 fx는 gx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K하고 fx가 들어왔죠. fx 4x 플러스 1이 들어왔더니 gx 2x 마이너스 3이 되었다고요. 네. 네.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왜요? 아니요. 화요일도 잘 나왔습니다. 화요일에도 이번에 잘 나왔습니다. 영어학원하고 혹시 헷갈리시는 거 아닌가요? 예. 아니요, 없습니다. 화요일에도 나왔었고요. 뭐 특별히 그런 이야기 한 거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요. K 4x 플러스 1은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궁금한 거는 뭐예요? 결국 왜 같은 색이냐? KX를 구하는 게 우리 최종 목적입니다. 이 X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 다이렉트로 이거를 X로 만드는 방법을 X에 적절한 수를 넣어서 하셔도 되는데 어제 그게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T로 만들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간 과정으로 KT를 만들고 T 자리에 X를 넣어서 식을 정리할 겁니다. 자, 그러면 4X 플러스 1이 T니까
t니까 x는 뭐가 되냐면 4분의 t-1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kt는 여기에 4분의 t-1을 집어넣으면 2분의 t-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t-7이 될 거고요. 그럼 t 자리에 그대로 x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x-7. 문제에서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7로 표시를 했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이렉트로 가는 건 뭐라고요? 여기에 뭔 짓을 해야 다시 x만 남을까인데 여기에 뭔 짓을 해야겠어요? 4분의 x 해야 약분되면서 4가 남고요. 근데 뒤에 1이 있죠? 빼기 1 하는데 요걸 요렇게 빼기 1을 해야지 이거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4분의 x-1을 넣는다. 똑같죠? t자리에 x를 넣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요거에 대해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건 역함수를 배우고 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번은 역함수를 배우고 하는 걸로 남겨놓도록 할게요. 역함수를 배우고 다시 한번 10-6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은 그냥 아까 전에 한 걸 2번 하는 것 뿐이에요. 됐고요. 그 다음에 10-8번입니다. 7번입니다. 자, 10-7번 1, 2, 3, A, B, C, 4, 5,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계속 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정의역이 X고 공역이 Y란 뜻입니다.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 이름이 F인 겁니다. 자, 그럼 X는 1, 2, 3이고요. Y는 A, B, C가 되죠.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Y에서 Z로 가는 함수가 있다고요. 그 친구는 이름이 G고요. 그럼 Y는 A, B, C고 Z는 4, 5, 6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대1 대응이래요. 1대1 대응 무슨 뜻이에요? 공역과 치역이 같고 대응, 화살표가 겹치지 않는다. 뭐 3개 이거 그냥 공역하고 치역은 무조건 같겠죠. 그래서 대응이 겹치지 않는다. 이것만 됩니다. 1은 A를 가리킨대요. 그 다음에 GC는 6을 가리킨대요. 이렇게 가리킨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G합성 F2는 4래요. 그럼 F2가 뭐를 가리키는지는 지금 모릅니다. 그럼 잠시만 얘가 가리키는 걸 A, B, C 썼고 X, Y, Z 뭘로 할까요? P로 놓죠. 얘가 누굴 가리킬지 몰라요. 얘가 누굴 가리키냐면 이 둘 중에 하나를 가리킬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P라고 놓은 겁니다. 그 결과물을 G에다 넣었더니 4가 되었대요. 그쵸? 그럼 저 이야기는 케이스가 2개인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F2가 B를 가리켰어요. 근데 그 B가 4를 가리켰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케이스에서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으니까 3은 C를 가리킬 수밖에 없고요. A는 5를 가리킬 수밖에 없죠.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만약에 두 번째로 2가 C를 가리켰어요. 근데 그 C가 누굴 가리켰다는 거예요? 4를 가리켰다는 거죠. 그 C가 4를 가리켰다는 거죠. 그럼 1대1 대응이니까 3이 B를 가리켜야 되고요. B가 남아있는 누구를 가리키는 수밖에 없어요. 5를 가리키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케이스가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개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F3과 GB에 대한 값을 구할 거고요. F3은 뭐가 되는 거예요? F3은 C가 되는 거죠. 미안해요. 미쳤나봐요. 이게 안 되죠? 이게 안 되겠네요. 아닌가? 되나? 뭐야? 왜 답이 하나로 한정 지어져 있죠? 1대1 대응이잖아. 뭐가 6이어야 돼? C가 6이어야 돼. 그렇네요. 미안합니다. 여기서 이미 이게 고정이 되어 있었죠. 이게 될 수가 없네요. 모순이네요. 모순입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그래서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는 거네요.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는 거네요. 미안해요. 자, 그래서 요게 기본적이래. 요게 모순이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F3은 얼마예요? C를 가리켜야 되고요. GB는 4를 가리켜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됐고요. 10-8번입니다. 그래프 나왔습니다. 그래프 나오면 그래프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프 해석이니까요. 이걸 가지고 뭐 식을 만들고 벤 다이어그램을 다시 만들고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FD를 구해요. 들어오는 X값이 뭐여야 된다고요? D여야 된다고요. 즉, 가로축에 있는 값이 D여야 되는데 가로축에 있는 값들은 안 쓰여 있죠. 일부러 이렇게 놓은 겁니다. 뭐가 힌트가 되냐면 Y는 X가 힌트가 됩니다. Y는 X의 특징은 X좌표랑 Y좌표가 같죠. 그래서 Y좌표가 D인 점이 사실은 X좌표가 D인 점입니다. 그럼 Y좌표가 C인 점이 사실은 X좌표가 C, Y좌표가 B인 점이 X좌표가 B예요. X좌표가 A인 점은 이 문제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X좌표 2인 점이 Y는 X 위에 있는 여기가 2가 되고요. 여기는 안 나왔어요. 여기 안 나왔고요. 1일 때 1 똑같죠. 그럼 사실 앞에서부터 여기가 B, C, D, 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현재 이쪽도 안 나와 있는 값이에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FD부터 구할 거예요. FD는 함수에 D를 집어넣으면 요 함수에 집어넣는 거예요. Y는 fx. D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C가 나옵니다. 그럼 F 합성 FD라는 건 사실 FC와 마찬가지 이야기로 할 수 있죠. 그래서 FC니까 C를 함수에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B가 나옵니다. 그래서 B가 되고요. 그럼 F 합성 FD라는 건 사실 이게 뭐라고요? 이만큼이 B랑 같으니까 FB라고 쓸 수 있죠. 함수에 B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Y값 얼마예요? A가 되죠. 그래서 1번은 A가 됩니다. 그래프 나와 있고 그래프 해석했고요. 해석하는 도구 정도로 Y는 X가 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F 합성 FX가 B다라고 되어 있어요. F 합성 FX가 B다. 그러면 아까 하던 것처럼 잠시 치환을 해볼까요? 이걸 T라고 적어볼게요. 그럼 F라는 함수에 어떤 값을 넣었더니 B가 나왔다고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럼 좀 크게 해볼까요? F라는 함수에 어떤 값을 넣었더니 B가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Y값이 B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 친구요. 여기가 얼마냐는 겁니다. 여기가 얼마인지를 봤더니 Y는 X에 의해 C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 요 T가 얼마여야 된다고요? C여야 된다고요. 그럼 FX가 C가 되게 해주는 값을 찾으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그럼 C가 되게 해주는 친구 여기 있네요. Y값 C가 나오게 해주는 거. 이 친구고요. 이 친구는 D랑 같네요. 그래서 사실 값이 D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죠. 여기가 2,2잖아요. 그럼 여기의 값을 잠시만 이 F라고 놓을까요? F 말고 G, K라고 넣어보죠. K라고 놓으면은 요렇게 됩니다. 여기 좌표가 뭐가 되냐면 K, FK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올라왔으니까 여기 사실은 뭐가 돼요? FK가 되는 거죠. 아니, K가 되는 거죠. K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 따로 설정해서요. 됐고요. 부교재 보겠습니다. (257번에) 오늘 할 내용이라서요.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맞다고 해주세요. 네, 왜인지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그냥 맞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 상수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둘 다 상수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상수함수는 뭐였냐면 들어온 값에 상관없이 결과물이 모두 같은 겁니다. 그럼 F함수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모르겠지만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친구인데 이 친구들이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킬 거예요. 그게 상수함수 뜻이고요. G함수도 X에서 X로의 함수 누구를 가리킬진 모르겠어요. 누구를 가리킬진 모르겠는데 이 친구들이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차피 요 G합성 F라고 되어 있잖아요. G합성 F는 fx를 하시고 그 결과물을 G에다 집어넣으세요. 이 뜻입니다. F부터 하고 그 다음에 G에다 집어넣는 거니까 연속으로 그려낸다면 F의 결과물을 G에다 집어넣어서 다시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 친구들이 G에서 이 친구들이 모두 어떤 특정 값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어떤 특정 값을 가리킬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모든 친구가 2를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세 개가 특정 값을 가리킬 거라고 그랬죠. 그럼 2도 3 가리키고 1도 3 가리키고 3도 3 가리키니까 사실은 1이 3을 가리키고 2도 3을 가리키고 3도 3을 가리킨다가 돼버리죠. 그럼 들어온 값에 관계없이 합성의 결과물은 늘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무슨 함수라고 불러요? 상수함수가 되는 거죠. 이 친구들이 3을 가리켜도 1을 가리켜도 누군가를 똑같이 가리킨다는 행위는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함수가 합성하면 상수함수가 되고요. 반대로 F 합성 G도 상수함수가 되는 겁니다. 됐죠? 실제 정신 차려요. G 합성 F가 항등함수이면 F나 G 중 어느 하나는 항등함수이다 라고 돼 있어요. 항등함수가 뭐죠? 항등함수가 뭐죠? 들어온 값을 그대로 내보내는 함수가 항등함수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좀 그냥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건데요. F 합성 G가 항등함수니까 1, 2, 3에서 1, 2, 3으로 가고 1, 2, 3으로 가는데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1이 나온다고요. 중간 과정은 모르겠는데 1 집어넣으면 1 나온다고요. 그게 G 합성과 항등함수 뜻입니다. 그럼 예시를 들 건데 F랑 G가 모두 항등함수가 아닌데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게 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럼 1 집어넣었는데 1 나오고 2 집어넣었는데 2 나오고 3 집어넣었는데 3 나왔는데 F는 항등 아니에요. G도 항등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각각이 항등은 아니지만 합성해서 항등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됐습니까? (262번입니다) 재밌는 문제죠? 1차 함수 있는데 1차 함수라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큰 힌트입니다. 1차 함수가 있는데 임의의 실수에 대해 이런 합성 형태가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1차 함수라고 나왔으니까 fx를 물론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gx를 cx 플러스 d로 놓고 다 때려박고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1차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1차 함수의 특징은 1대1 대응입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1대1 대응을 가져요. 그러면 G 함수가 여기에 3을 넣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G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3이 아닌 수를 넣었을 때 둘이 같아질 수 있나요? 1차 함수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3 넣었을 때 나오는 값하고 다른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같을 수 있나요? 없죠. 그게 1대1 대응이었잖아요. 2차 함수는 있어요. 2차 함수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3이에요. 그럼 대칭인 구조로 똑같은 어딘가의 값을 집어넣으면 분명히 들어온 게 다른데 같은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맞나요? 맞아요? 뭔 얘기하는지 알아요? 1대1 대응의 특징은 들어오는 값이 다르면 결과물이 다릅니다. 반대로 결과물이 같으려면 들어온 값이 같은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1대1 대응의 정의였잖아요. 그럼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식을 집중해 보겠습니다. G 땡땡땡이 G 땡땡땡과 같대잖아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X, 들어온 X, 들어온 fx 더하기 gx가 같아야지만 가능합니다. 1대1 대응이 아니라면 다른 값이 들어와도 같은 결과를 내보낼 수 있는데 지금 뭐예요? 1대1 대응이 명확하니까 두 번째 식을 보고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gx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fx라고 적을 수 있어요. 그럼 gx는 무슨 뜻이에요? 들어온 값을 그대로 내보내는 거 빼기 f하고 들어온 값을 그 함수에 집어넣는 거라고요. 그럼 우변에 있는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보시면 G 합성 fx거든요. f-x거든요. 이렇게 해요. 지금 뭐가 들어왔냐면 x자리에 f-x가 들어왔어요. 그럼 G 합성 f-x라는 친구는 x자리에 f-x를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f-x, f-x 이렇게로 바꿀 수 있다고요. G 합성 f-x는. 왜 이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변하고 좌변을 이야기하면 문제가 fx에 관련된 애만 남아버리니까요. 물론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ax 플러스 b랑 cx 플러스 d를 다 때려박고 계산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f-x는 ax 플러스 b에 의해서 f-x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요거는 f하고 마이너스 ax 플러스 b예요. 근데 f 함수가 뭐라고요? 들어온 거에 a배하고 b를 더해서 내보내니까 이 친구에 a배하고 b를 내보내면 마이너스 a제곱 x 플러스 ab가 되겠죠. 문제에선 이 둘을 빼야 됩니다. 이 둘을 빼면 얘에서 얘를 빼면요.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b를 더해서 내보내야죠. 문제에서 a배하고 b를 더해서 내보내니까요. 그럼 빼면 b는 사라지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ab만 남습니다. 이게 좌변, 우변은 ax 플러스 b.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가 a고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니까 항등식이라서 계수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ab는 b가 됩니다. 자, 그럼 1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는 절대 0일 수 없습니다. 약분해도 상관없죠. 그러면 얘는 a-1은 1이라 a는 얼마? 2가 됩니다. a는 2가 되고요. a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b가 b려면 b는 0이 됩니다. 됐죠? 그럼 gx는 어떻게 구해요? 이걸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려박아서 하셔도 돼요. 1차니까 때려박아서 하셔도 되는데 1대1 대응이라는 뜻에 대해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65번 볼까요?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프 개형 그리는 방법 아주 나중 되면 다른 방법으로 배울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기본은 뭐냐면 기본은 식을 쓰시고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엔 어쩔 수 없습니다. 나중 되면 조금 더 직관적이고 계략적인 방법을 그릴 수 있는데 그걸 하시려면 웬만한 그래프를 다 그려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면 그 방법을 쓰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수식으로 그냥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fx가 식이 나왔으니까, 아니, 그림이 나왔으니까 이걸 식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fx 지금 뭐예요? 세 군데로 나눠져 있죠? 하나, 둘,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x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있죠? 저 친구네요. 이거예요. 이거 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 되죠. 등원 어디 붙여도 상관없어요. 끊어진 데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여기죠? 직선이네요. 0,0 지나고 1, 왜 생략됐냐? 1,1 지나는 친구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나니까 기울기 1이라서 여기 x좌표 1이면 y좌표 당연히 1이어야 돼요. 그럼 이거는 y는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어디가 되는 거냐면 1보다 클 때입니다. 등호 어디에 붙여도 상관없어요. 1보다 크면 처음부터 끝까지 1이죠. y는 1입니다. 됐죠?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식을 만들었고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친구는 뭐냐면 f합성 fx예요. 그럼 f합성 fx면 요거죠. x자리에 뭘 넣는 거예요? fx를 넣는 겁니다. 필재씨 정신 차리시고요. x자리에 fx를 넣는 거예요. 근데 x가 같은 x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x예요. 얘랑. 그래서 f 합성 fx라는 건 사실 마이너스 1. 여기는 x 없으니까요. fx 그리고 1. 그 다음에
f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됐습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f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똑같은 x니까 집어넣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f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로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건 x의 범위가 아니죠. fx의 범위지 x의 범위가 아니죠. 이걸 정리해서 x의 범위가 어떤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x에 대한 범위가 어떤지에 판단을 하시려면 이 그래프가 필요하네요. 자, 이 그래프 보세요. 이 그래프에서 는 y에서 y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점을 찾자고요. 이 그래프에서 y 값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계세요, 안 계세요? 이 그래프에서 y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점 있나요, 없나요? 없죠. 마이너스 1 이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건 없잖아요. 그럼 이걸 만족시켜주는 점 없는 거예요. 그럼 fx가 1보다 큰 점, 이 그래프에서 fx 1보다 큰 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얘도 없는 거예요. 즉, 이 그래프를 그려봤자 가져올 영역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f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뭐예요? 사실은 모든 실수죠. 이 범위에선 모든 실수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는 뭐가 되냐면 f합성 fx는 fx 그림을 그린 다음에 모든 실수 가져오면 된다. 돌고 돌고 돌아 뭐가 됐어요? f합성 fx는 결국 뭐가 됐습니까? fx가 됐죠. 그럼 이거예요. 이거 자체가 합성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등호 어디 넣어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다 이어져 있으니까 등호를 여기 넣고 이걸 지웠죠? 그러면 이건 가져올 필요 없는 거 똑같아요. 이거는 마이너스 1보다 큰데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마이너스 1보다 큰데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그럴 땐 식이 뭐가 되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부분만 남기는 거예요. 그렇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만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f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은 여기죠? 그걸 만들어주는 x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잖아요. 그럼 이건 사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등호 있으니까 같을 때까지. 그럼 y는 마이너스 1 그래프를 그려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가져오면 사실은 이거죠. 어떻게 하든 같은 결과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등호를 어디에 붙이든 연결되어 있으니까 상관없다고 한 거예요. 합성함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나중 되면 좀 다른 방법으로 합니다. 나중 되면 좀 다른 방법 하는데 그게 그래프를 되게 많이 그려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넣어서 한다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귀찮죠? 졸라 귀찮죠? 그렇기 때문에 268번 보세요. 268번 보시면 합성해서 2분의 1이 나오게 해주는 근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합성 그래프를 그려내지 않을 거라고요. 이거 너무 복잡해요. 합성은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선 안 하시면 좋고요. 모든 그래프를 웬만큼 그릴 수 있을 때는 이걸 보시고 합성하면 어떤 그림일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계략적인 형태가 어떤지. 근데 지금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합성 그래프를 안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안 그릴 거고요.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야기하던 거. 합성은 어떤 것과 개념이 사실은 똑같다고 그랬죠? 치환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해보죠.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친구를 잠시만 얘를 t라고 치환해 볼게요. 뭘 그렇게 먹고 있어? ft가 2분의 1이 되게 해주는 t값을 찾자는 겁니다. 이 함수의 가로축이 x가 아니고 잠시 t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럼 ft 함수가 되는 거죠. 변수가 x냐 t냐의 문제인 것뿐이니까. 그럼 보세요. 여기쯤 있습니다. 2분의 1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y는 ft와 y는 2분의 1을 연립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점 찾는 겁니다. 그럼 y는 ft 그래프는 얘예요. 지금 가로축을 t로 바꿔. y는 2분의 1은 1 여기 있고 0 여기 있으니까 딱 가운데는 이겁니다. 그럼
얼마인진 모르겠지만 계산식이 없어 빨리 앉으세요. 얼마인진 모르겠지만 여기를 알파로 놓을 거고요. 얼마인지 몰라요. 여기를 베타라고 놓을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이 그림 구조상 알파는 0과 2분의 1의 사이에 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2분의 1을 좀 치우쳐 있긴 한데 어쨌든 0과 2분의 1 사이에 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베타는 똑같은 이유로 2분의 1과 1 사이에 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사실 이 이야기에서 변수가 t잖아요. 그럼 이 알파랑 베타가 근이 된다는 건 t가 알파일 때 그리고 t가 베타일 때 된다는 뜻인 거예요. 맞습니까? 치환한 친구를 돌려본다면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 t가 뭐죠? fx입니다. t가 뭐예요? fx예요. 됐나요? 그럼 이 똑같은 식을 변수를 뭘로 바꾸자고요? 원래 형태인 x로 쓰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건 y는 fx랑 y는 알파를 연립했을 때 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y는 fx, 그림 그려져 있네요. y는 알파, 얼마인지 몰라요. 하지만 알파 범위가 0과 2분의 1 사이라는 건 알았죠. 그럼 보세요. 아까 여기가 2분의 1이 있었어요. 0과 2분의 1 사이에 어딘가 알파가 있다고요. 어딘가 알파가 있어요. 됐습니까? 근데 그 어딘가를 졸라 정확하게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x값이 알파인 점만 아까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만나게 돼서 여기 떨어진 데 있죠? 이걸 알파라고 놨잖아요. 그럼 x값이 알파인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y값이 알파인 걸 찾고 싶다고요. 아까 전에 처음 문제 풀 때 있었네요. x좌표랑 y좌표가 같은 거. 어디 위의 점이었죠? y는 x 위의 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y는 x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릴 거고요. 그럼 1,1하고 0,0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질 겁니다. 됐죠? 이게 y는 x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 x좌표가 알파죠. 그럼 여기에 y좌표가 알파입니다. 됐죠? 그럼 우리 지금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 y는 fx, 저 친구랑 y는 알파의 교점을 찾자고요. y는 fx는 그려져 있고요. y는 알파, 방금 찾았어요. 이게 y는 알파입니다. 여기 하나 있겠죠? 여기 하나 있겠죠? 이 친구 알파 1이라고 놓을게요. 알파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 하나 있겠죠? 알파 2라고 놓겠습니다. 현재 이걸 만들어주는 애가 두 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파 1을 함수에 집어넣죠? 그럼 y값이 알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알파를 다시 함수에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개. 그 다음에 여기요. fx는 베타니까 사실 이건 뭐예요? y는 fx랑 y는 베타의 교점을 찾는 겁니다. y는 fx 그림 그려져 있고요. 베타에 해당하는 거 찾을 건데 베타는 뭐였냐면 이 친구랑 여기 만나는 점이 베타였잖아요. 아까 전에. 그럼 x좌표가 베타죠? 쭉 올려서 y는 x랑 만나는 이 순간의 y값이 사실은 베타라는 겁니다. 그럼 y는 베타는 누구예요? 얘입니다. 얘. 얘예요. 그럼 이렇게 만나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베타 1이 될 거고요. 이렇게 만나는 여기가 뭐가 베타 2가 되죠. 그래서 이 친구의 근 베타 1, 베타 2. 이 친구의 근 알파 1, 알파 2. 해서 지랄하지 마 늦게 와서. 자, 총 몇 개의 근이 있는 겁니까? 4개의 실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려내실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문제에서 근이 얼마냐를 물어본 게 아니고 근이 몇 개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거 F함석 fx 그래프 그릴 수는 있는데 그려내는 문제는 아닌 겁니다. 물론 나중 되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뭐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치환에 대한 개념하고요. y는 x라는 개념을 활용한 겁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학교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요 정도가 2등급 상이랑 2등급 중위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됐고요. 수업 늦게 들어왔으면서 방해하지 마세요. 죽여버릴 겁니다, 진짜로. 리마인드 27을 차보죠. 경우의 수 파트가 어려웠죠? 이거 안 하다가 하면 여기 파트 되게 어려워요. 독립된 형태의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안 하다 하면 공식이나 이런 것들도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기말고사 범위입니다. 1학기 기말고사 범위예요. 1학기 기말고사 범위라 요거 할 때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번 겨울방학 있죠? 이번 겨울방학 때 공수원 앞부분만 하지 말고 공수원 요 뒷부분까지 꼭 끝내세요.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방학 때 안 풀고 학기 중에 다시 풀려고 그러면 진짜 엄청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 꼭 여기까지 야 이 씨발 하세요. 씨발이라고 그랬군요. 자, 12번. 남학생 10명과 여학생 2명이 일렬로 서는데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고 남학생끼리 이웃한다. 여기까지 이야기는 이웃하지 않는 친구와 이웃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했냐면 이웃하는 친구들 세워놓고 사이사이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친구를 사이사이에 집어넣으면 돼요. 원래는 그래서 남학생 10명이니까 M1, M2에서 M10까지 있다고 생각할게요. 이 친구들을 먼저 늘어놓고요. 그 중에 하나로 뭐 이런 방법. 이렇게 놓고 이 사이사이에 여학생들을 집어넣는다면 절대 여학생들이 이웃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웃하지 않는 걸 해내는 방법입니다. 근데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기엔 제약사항이 더 붙죠.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남학생끼리 서로 이웃한 학생 수가 항상 짝수여야 된대요. 그리고 여학생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실 이렇게 늘어섰다고 했을 때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학생들이 여기 들어오면 안 되죠. 여기 들어오면 홀수가 생겨버리잖아요. 남학생이.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적어야 돼.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여학생이 들어가면 홀수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들어가도 현재 구조로는 짝수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들어갈 수 있어요. 짝수니까요. 그리고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똑같은 이유로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안 된다고. 그럼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 중에서 아무데나 2개의 여학생이 2명 들어간다면 넷 그리고 이거 몇이냐? 6, 2 됐네요. 짝수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럼 여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모든 사이사이가 아니고 요런 데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개군요. 2,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선택지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편의상 여기 선택지 위치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할 거고요. 처음 선택하는 게 여학생 1번이 가져가는 거고요. 두 번째 선택하는 게 여학생 2번이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1번 선택하고 4번 선택해서 여기에 여학생 1번, 여학생 2번이 들어가는 거랑 4번 1번을 선택해서 여기에 여학생 1번이 들어가고 여기에 여학생 2번이 들어가는 게 같은 경우예요, 다른 경우예요? 다른 경우죠. 1, 4랑 4, 1이 다릅니다. 순서에 상관이 있다고요. 그러면 순열이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 남학생 10명을 10군데 앉혀야 됩니다. 이건 10팩이죠. 그래서 문제에선 10팩 곱하기 6p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10팩 곱하기 n이라고 표현했으니까 n이 6p를 계산하라는 이야기죠. 6p 계산하면 뭐예요? 6팩을 4팩으로 나누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의 문제에선 제약사항이 하나 둘씩 더 붙게 되는 겁니다. 그 제약사항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문제 종류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경우를 다 그 시험 보기 전에 볼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생각하고 본인이 이해하고 활용하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마지막에. 자, 사전식 배열 24번 이야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전 쓰나요? 안 쓰죠? 네, 선생님 어릴 때는 사전 쓰는 거가 기본이었었어요. 왜냐면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없고요. 전자사전 이런 것도 없고. 니네 전자사전 써본 적도 없겠군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다 그 책으로 되어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전식 배열이라는 건 A, B, C, D 순서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세 개로 이루어진 단어가 있어요. 세 글자로 이루어진 게 있어요. A, B, C랑 B, A, C 있고 A, C, B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1등으로 오는 건 얘입니다. 이 세 개 중에서. 이 세 개 중에서 1등으로 오는 건 얘예요. 제일 앞에 뭐가 오는 거냐면 그 순서가 빠른 애가 옵니다. 그래서 얘는 얘네들보다 나중에 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와야 되고요. 얘가 2등이 됩니다. 첫 번째 제일 앞이 같으면 그 다음 줄에 오는 게 A, B, C 순서에 맞춰서 오거든요. 그래서 3등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개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개 어렵기 때문에 실제 이제 사전식 배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땐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 하냐면 A에서부터 Z까지 가는 걸 1, 2, 3에서 알파벳이 몇 글자니? 36개인가요? 37개인가요? 그럼 Z가 37번. 이렇게 숫자를 매겨줍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친구들을, 문제에 나와 있는 알파벳들을 숫자를 A부터 Z 순서대로 매겨줘요. 그렇게 하고 나서 사전식 배열이라는 건 작은 수에서 큰 수로 가는 게 사전식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A, B, C, D 5개밖에 없으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1, 2, 3, 4, 5라고 할 겁니다. 36개예요.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1, 2, 3, 4, 5라고 할 거예요. 5개의 문자를 모두 사용해야 되니까 5자리 숫자를 만들 건데 이 5자리 숫자가 작은 거에서 큰 수 형태로 가면 사전식 배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중복하지 않고 한 번씩 봤으니까 만들 수 있는 제일 작은 수는 뭐예요? 1, 2, 3, 4, 5를 써서 만들 수 있는 제일 작은 숫자 5자리 수 뭐예요? 1, 2, 3, 4, 5죠. 이게 제일 작은 숫자예요. 그럼 그 다음으로 작은 숫자는 뭡니까? 1, 2, 3, 4, 5를 써서 만들 수 있는 그 다음 작은 숫자. 평가연 씨, 1, 2, 3, 4, 5를 써서 만들 수 있는 그 다음 작은 숫자 뭡니까? 맞아요. 이거예요. 알파벳으로 바꿔보면요. A, B, C, D입니다. 알파벳으로 바꿔보면요. A, B, C, E, D가 됩니다. 같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로 출발하는 친구 있죠? 1로 출발하는 친구는 2로 출발하는 친구보다 무조건 먼저 오는 친구들이겠죠? 그만 먹어! 3으로 출발하는 친구도 2로 출발하는 친구들보다 무조건 나중에 오는 친구들입니다. 자, 그러면 1로 출발했을 때 이 뒤에는 2, 3, 4, 5를 순서를 막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4개를 4군데 바꿀 수 있는 겁니다. 4팩이 되는 거죠. 그럼 4, 3, 2, 1이니까 다 곱하면 얼마예요? 4, 3, 2, 1 다 곱하면 얼마입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얼마예요? 네, 그래요. 그럼 구조가 똑같네요. 1, 3, 4, 5를 하는 거니까 4팩이에요. 역시 24입니다. 이 다음에도 24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문제에서 몇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48번째네요. 48번째예요. 그러면 24, 24. 그럼 2로 시작하는데 작은 거에서 큰 거니까 제일 큰 수가 사실은 48번째 수라는 거예요. 그럼 2로 시작하면서 만들 수 있는 제일 큰 수 뭐예요? 2, 5, 4, 3, 1이겠죠. 숫자로는 이거예요. 자, 바꿉니다. 2에 해당하는 알파벳은 B예요. 5에 해당하는 알파벳은 E입니다. 4에 해당하는 알파벳은 D고요. 3은 C, 1은 A. 그래서 B, D, C, A가 48번째 문자열입니다. 2번이겠네요. 요거는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전식 배열을 요즘 잘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로 바꿔서 생각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 나갈게요. 쉬었다가.
왜 못 내고 갔어요? 자매님, 서 계시지 말고 앉으시고. 자, 오늘 역함수 진도 나갈 겁니다. 이제 역함수 진도 나가면 남은 건 유리함수, 무리함수 있어요. 그거는 시험 끝나고 할 겁니다. 자, 오늘 역함수 이야기할 거고요. 역함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항등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죠. 자, 항등함수. 지난번에 적어드리기만 했어요. 항등함수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항등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합성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풀어서 설명을 드린 거를 밑에 외우라고 했어요. 항등함수. 지금까지의 개념 뭐였어요? 들어온 값을 그대로 내보내는 함수가 항등함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항등함수의 정의는 아니에요. 풀었으면 그런 의미를 가지지만 항등함수의 정의는 그때 적어드리긴 했습니다. 어떤 함수와 합성을 했을 때 다시 어떤 함수를 나오게 해준다면 이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어떤 연산에 대해 연산이 나오면 항등에 대한 개념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2 더하기 다시 하면 2 더하기 땡땡땡을 했는데 다시 2가 나오면 이 친구는 이 연산 덧셈에 대한 항등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원소기 때문에 원래는 항등원이라고 부릅니다. 비슷한 걸로 뭐가 있었어요? A라는 행렬이 있는데 그 행렬에 땡땡땡을 곱했는데 다시 A가 나오게 해줘요. 행렬에서.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행렬에서 단위 행렬이라고 불렀는데 기호로는 어떻게 적었어요? 2로 적었었고요. 사실 단위 행렬하고 똑같은 의미를 지니는 다른 표현이 항등 행렬인 겁니다. 의미가 같은 거예요. 항등이라는 개념은 연산의 결과 원래 친구를 다시 나오게 해줄 경우 이 친구를 연산에 대한 항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덧셈에 대한 항등은 0이고요.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항등 행렬은 1, 0, 0, 1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땡땡땡 했는데 2가 나오게 해준, 즉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이었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항등에 대한 개념이에요. 뭐 물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닫혀있다, 닫혀있지 않다 이런 개념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교육과정에 삭제돼서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알면 수학에서 나오는 항등의 개념이 뭔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등은 사실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연산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우린 지금 어떤 연산에 대한 항등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합성연산에 대한 항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등함수는 i로 적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이건 보기만 하세요. 여기 파트는 자, 2에 땡땡땡을 더했는데 항등이 나왔어요. 2에 얼마를 더해야 항등이 나오죠? 2에 얼마를 더해야 항등 0이 나오죠? 그럼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2에 대한 덧셈의 역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요. 2 곱하기 땡땡땡 했는데 항등인 1이 나온 거예요. 얼마야 1이 나오죠? 2분의 1 나오죠? 그럼 우린 이 2분의 1을 2에 대한 곱셈에, 이건 적지 마세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교육과정이 없습니다. 역원이라고 부릅니다. 역이라고요. 자, 그럼 행렬에서 배우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대 가면 대학교 가면 배울 겁니다. A 행렬에 곱했더니 2가 나왔어요. 이 항등이 나왔다고요. 그럼 얘를 보고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A의, 여긴 곱셈에 대한 내용이 당연하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이 구조가 무슨 구조예요? 행렬 구조죠? 역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A하고 마이너스 1제곱으로 적어요. 옛날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여러분 교육과정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숫자로 놓고 보면 A 곱하기 1이 A고 A 곱하기 땡땡땡이 1. A에 뭘 곱해야 1 나와요? A분의 1을 곱해야 나오죠. 그래서 역수를 의미하는 마이너스 1제곱을 기호로 차용해서 쓴 겁니다. 빌려서 쓴 거예요. 이게 원래 역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여기 적용시킬게요. 여기서부터는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랑 합성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항등함수가 나온 겁니다. 합성을 했는데 항등이 나온다면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역이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지금은 구조가 뭐예요? 행렬이 아니죠? 뭐예요? 함수잖아요. 그래서 얘를 보고 역함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앞에 오는 게 누구냐에 따라 바뀌어요. 우리 덧셈의 항등어는 앞에 누가 오든지 무조건 0입니다. 근데 여기 오는 수가 뭐냐에 따라서 역원은 계속 변해요. 3이면 마이너스 3이어야 되고 5면 마이너스 5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A의 아니죠. 이거의 F의 역함수란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 F의 역함수고요. 마치 아까 이야기처럼 곱하는 이야기랑 유사한 구조로 가기 때문에 우린 이걸 기호로는 F하고 위에 마이너스 1제곱을 적어줍니다. 근데 저게 마이너스 1제곱을 의미하진 않아요. 역함수를 의미하는 기호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F-1제곱 적으면 역함수가 되고요. 우린 이걸 F, 영어로 인버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잘 안 써요. 왠지 모르겠는데 잘 안 쓰더라고요. 그냥 역함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함수의 의미는 합성을 했는데 무엇이 나오게 해주는 친구를 역함수라고 한다고요? 항등이 나오게 해주는 친구를 역함수라고 합니다. 원래 항등의 의미는 합성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해주는 애인데 풀어서 뭐라고 했어요? 항등의 의미, 들어온 값을 그대로 내보내주는 함수인 겁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럼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F 함수에 A를 집어넣으면 B가 나와요. 근데 F하고 합성, F 역함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A를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할게요. 미안합니다. F 역함수 합성 F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A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요. 항등함수 A가 돼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이 된다고요. 항등의 뜻이 뭐라고요? 들어온 값을? 야, 이 새끼들아, 들어온 값을? 항등의 의미 뭐라고요? 들어온 값을? 뭐예요? 항등의 의미 뭡니까? 항등함수. 들어온 값을 그대로 내보낸다. 뭐가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온 거 뭐예요? 들어온 값 뭡니까? A죠. A가 들어왔죠? 항등함수에 A가 들어왔다고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A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걸 합성으로 바꾸면 FA, 합성 F 역함수가 됩니다. 그럼 FA는 뭐라고 그랬죠? B라고 했죠. B라고 했어요. F 역함수하고 B가 A라고요. 보세요.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역함수에선 결과물을 넣으니까 넣은 값이 나왔네요. 맞습니까? 그럼 A랑 B 대신 X랑 Y로 적어볼게요. fx가 y일 때 f 역함수는 yx가 돼요. 그럼 f 역함수라는 함수 말고 이걸 g라고 바꿨으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여러분, x자리에 y 넣고 y자리에 x 넣는 걸 우리 어디에 대칭 이동했을 때 하던 짓입니까? x자리에 y 넣고 y자리에 x 넣는 거. 어떤 경우에 하던 짓이에요? 어디에 대칭을 하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외웠어야 되는 거 중에 있었어요. 5개 중에. 어디에 대칭 이동하면 x자리에 y 넣고 y자리에 x 넣나요? y는 x입니다. 원점은 x의 부호도 바꾸고 y의 부호도 바꾸는 거였어요. 즉,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y는 x에 대칭 이동하는 겁니다. 그럼 역함수의 정의는 저거예요. 합성을 했는데 항등이 된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역함수 식은요, 어떻게 구하냐면 y는 x에 대칭하라고요.
y는 x에 대칭하는 거니까 x 자리에 y를 넣을 거고요. y 자리에 x를 넣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함수예요, 함수. 함수는 y는 꼴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y는 꼴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식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점을 구하는 방법. 지나는 점을 구하는 방법. fa가 b죠. 그럼 이걸 이야기하면 사실 a, b를 지난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함수가. 그럼 역함수는 y는 x에 대칭 이동했으니까 b, a를 지난다는 이야기죠. 그럼 f 역함수 b는 a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됐죠? 같은 이야기예요. 식이냐 점이냐의 문제입니다. 원래 함수가 1,2를 지나죠. 역함수는 몇 콤마 몇을 지난다고요? 2,2를 지난다. y는 x의 대칭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림 그려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요. y는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 친구를 y는 x에 대칭하라고요.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접는 거나 마찬가지죠? 접으면 어떻게 생겨요?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생기겠네요. 그럼 이게 바로 y는 f 역함수 x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식에 대한 이야기, 점에 대한 이야기,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프도 직접 y는 x에 대칭 이동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A를 가리키던 애, A에서 B로 가리키던 애가 B가 A를 가리키게 바뀌었다고요. 그럼 보세요.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는데 1, 2, 3이 있고 5, 6, 7이 있어요. 그럼 1이 6 가리키고 2가 5 가리키고 3이 7 가리키던 친구였었으면 이 친구의 반대인 역함수. 그럼 X랑 Y가 뒤바뀌어야죠. 그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의역 X고 공역 Y였던 친구가 공역 Y고요. 정의역 Y고요. 공역이 X가 되는 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이었던 게 6,1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5, 6, 7, 1, 2, 3인데 6이 1을 가리켜야 되고요. 5가 2를 가리켜야 되고요. 2,5가 5,2로 변해야 되죠. 3,7이 7,3으로. 이게 마치 뭐예요?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처럼 보여요? 역함수가 된다. 그게 모든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y는 x의 대칭이라는 내용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역함수의 정의는 이 구조를 만족시키는 게 역함수의 정의예요. 합성을 했는데 항등 구조를 만족시키면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역함수를 찾는 방법으로 식으로 찾는 방법, 점으로 찾는 방법, 점에 대해 찾는 방법, 그래프로 찾는 방법, 벤 다이어그램으로 찾는 방법을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개념은 모두 같다고요. 역함수의 정의 뭐라고요? 합성했을 때 뭐가 나온다? 항등의 뜻이 뭐라고요? 들어온 값을? 그럼 보세요. 얘랑 얘를 합성할 거예요. F1 집어넣으면 6이 나왔다가 6이 다시 1을 가리키죠. 1 넣는데 1 나오잖아요. 항등인 겁니다. 2를 집어넣으면요. 5가 나왔다가 5가 2를 가리키니까 2를 집어넣으면 결국 2가 나오잖아요. 항등인 거예요. 3을 집어넣으면 7이 나왔다가 7이 다시 3을 가리키잖아요. 합성을 하면. 3이 3을 가리키죠. 항등이라고요. 그 관계를 만족시키기 위해 화살표를 뒤집는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예요. 저 정의를 만족시키는 걸 어떤 버전으로 찾아내냐의 이야기인 것뿐입니다. 선생님이 제일 안 된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역함수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y는 x에 대칭 이동하는 거요. 아닙니다. 그건 구하는 방법이에요. 역함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게 나오셔야 됩니다. 정의가 뭔지가 나오셔야 돼요. 당연하지만 문제에서 이걸 다루기 때문입니다. 친절하게 이건 역함수야 라고 안 나와요. 어떤 조건들을 정리해 보니까 이 관계를 만족시켜서 역함수인 걸 알아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모르면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됐습니까? 적으세요. 적고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죠. 모두 중요합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는 모두 중요해요. 왜인지도 아셔야 되고요. 결론도 아셔야 됩니다. 역함수의
성립 조건입니다. 또 같은 의미를 지니는 다른 표현으로 존재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출발해 볼게요.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되어 있는 거에서. 자, 어떤 함수가 있어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고 이 친구 1, 2, 3이고요. 이 친구는 5, 6, 7, 8, 9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임의로 함수를 만들 겁니다. 왜 이렇게 글씨를 못 쓰죠? 1이 7을 가리키고요. 2가 9를 가리키고요. 3이 5를 가리킨다고 생각해 볼게요. 됐죠? 그냥 임의로 만들었어요. 이거 뒤집을 겁니다. 역함수 구할 거예요. 그러면 정의역이 공역이 되고 공역이 정의역이 되면서 이렇게 뒤집힌다. 아까 이야기했죠? 함수는 f, 역함수. 이렇게 적으시고 y는 5, 6, 7, 8, 9고요. x는 1, 2, 3입니다. 자, 5는 누굴 가리켜야 되나요? 3을 가리켜야죠. 화살표를 뒤집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가 3을 가리켜야 합성을 했을 때 3에 5를 집어넣으면 5가 3을 가리키면서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6은 누굴 가리켜야 되나요? 없죠. 없죠. 6은 가리킬 수 있는 게 없어요. 7은요. 1을 가리켜야 되네요. 8은요. 없어요. 9는요. 2를 가리켜야 돼요.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뭐였죠? 정의역의 원소들이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정의역의 원소들이 귀엽다? 뭐예요? 단 하나의 대응만 가진다. 화살표를 딱 하나 가져야 된다. 2개도 안 되고 빵 개도 안 돼요. 단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이 친구들은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랑 얘가 없죠. 그럼 이거 함수인가요? 함수가 아닙니다. 그럼 역함수 형태를 구했지만 함수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이거 역함수,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뒤집었는데 뒤집은 친구들이 모두 하나씩 화살을 가지고 있다는 건 원래 친구들이 화살을 모두 한 발씩 맞았다는 이야기죠. 2발을 맞아도 안 됩니다. 비어있는 애가 있어도 안 되고요. 그럼 공역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한 발씩의 화살을 맞았고 2발을 맞아도 안 된다. 무슨 구조죠? 어떤 형태일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역함수의 성립 조건은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1대1 대응이 아니라면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1대1 대응을 나왔으니까 1대1 대응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몇 개 있었어요. 선생님은 간단하게 화살, 대응이 겹치지 않는다.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이 같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식으로는 정의역의 원소 x1, x2에 대해 x1하고 x2가 다르면 f1하고 fx2가 달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썼었고요. 이거의 대우인 fx1하고 fx2가 같으려면 x1하고 x2가 같을 때밖에 없다. 이런 내용도 있었죠. 이걸 보시고도 여기에 물론 공역하고 치역이 같다도 있어야 돼요. 이걸 보시고도 1대1 대응을 표현하는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로 구하는 방법 뭐였어요? Y축에 수직인 선을 그었을 때 늘 한 군데서 만난다. 그거였었습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 어디에 쓰이고 있어요? 역함수의 성립 조건에 쓰이고 있습니다. 됐죠? 역함수의 연산 법칙입니다. 역함수의 연산하는 방법. 연산은 연산인데 무슨 연산이겠어요? 당연히 우리 지금 함수에서 계속 하고 있는 하나의 연산이 있죠. 어떤? 합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합성. 집어넣어요. 합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우선 여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역함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다시 역함수를 구하죠. 그림상으로 y는 x에 대칭한 다음에 그걸 다시 y는 x에 대칭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원래 자기 자신이 되겠죠.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다 보니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해도 항등이지만 역함수와 원래 함수를 합성해도 항등입니다. 즉 역함수 한정으로 요걸 뒤집어도 같은 결과가 나와요. 뭐니까? 이게 뭐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어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죠. 역함수에서는 특이하게도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F 합성 F 역함수나 F 역함수 합성 F나 모두 항등이 됩니다. 양쪽에 역함수를 씌워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자, 봐요. 우리 합성에서는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죠? 뭐는 성립한다고 했죠? 결합법칙. 결합의 순서를 바꾸는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잘 보세요. 물론 결과도 외워야 되는데 왜인지는 알아야죠. 처음 배울 때. 잘 보세요. F 합성 G 합성 H가 있어요. 여기에 누군가를 합성했더니 항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요. 우리 뭐라고 볼 수 있냐면 F 합성 G 합성 H의 역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얘네들하고 합성해서 항등이 나왔으니까 얘네들의 역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말로는 이렇고요. 기호로는 F 합성 G 합성 H의 역함수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우리말 수학기호.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들을 이렇게 뒤집는 건 안 됩니다. 근데 결합의 순서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랑 사실 이렇게 하는 거랑 상관이 없다. 가운데 애들부터 먼저 해줘 볼게요.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럼 이 친구랑 합성을 했는데 합성의 의미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합성을 하나 안 하나 결과물이 똑같이 해주는 애를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항등이라고 불렀습니다. 합성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냥 나오잖아요. 합성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뭘 쓸 거냐면 H의 역함수를 합성해 줄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부터 결합법칙을 쓰면 이건 항등이 되잖아요. 이게 역함수의 정의였잖아요. 그럼 항등이 됐으니까 합성을 해봤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G가 됩니다. 그게 이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가운데 이걸 씀으로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G만 남게 됐어요. 그럼 뒤에 G의 역함수를 합성해 줄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G 합성 G의 역함수니까 다시 항등이 되고요. F랑 항등함수를 합성했으니까 F만 남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뭐를 하면요? F 역함수를 합성해주면 항등이 됩니다. 요 네모 안에 오는 게 땡땡땡의 역함수인데 네모 안에 오는 걸 직접 풀어서 적었더니 H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뭐예요? 마치 이제 외우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되니까 마치 이게 분배되면서 순서가 뒤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FGH 순서인데 반대로 HGF가 됐고 역함수가 붙었잖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데 결합 법칙은 성립하고요. F 합성 항등은 F인 친구랑 F 합성 F 역함수는 항등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왜인지는 아셔야죠. 그럼 사실 지금까지 한 모든 함수에 대한 내용들은 이걸 하려고 한 겁니다. 됐습니까? 끝. 적으시고요. 문제 풀어보자. 10-6번 풀어드리면서 이건 이따가 역함수의 안 왔습니다. 네. 이따가 역함수의 개념을 배우면 훨씬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10-6번 보시면 F 합성, G 합성, F가 F인데 HX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X에 대한 함수들이니까 X를 제거하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사실 이건 간단히 쓰면 H 합성, G 합성, F입니다. 근데 그게 F라고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H만 남기고 싶은 겁니다.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고 결합 법칙은 일어나! 옥세아 씨, 일어나. 지랄하지 마. 자,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고 결합 법칙은 성립하기 때문에 결합의 순서를 바꿀 거고요. 잘 보세요. 이거 처음 할 때 제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같은 거예요. 그럼 이 친구의 뒤에 누군가를 합성할 거면 똑같이 이 친구의 뒤에 합성해야 됩니다. 앞에 합성하시면 안 돼요. 뭐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럼 합성을 해서 없애주려면, 즉 합성을 해도 의미가 없게 만드는 거, 항등을 만들려면 역함수를 합성해 줄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합성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합성해 주는 거죠. 그럼 이게 항등이 되고요. 항등이 되고요. 항등하고는 합성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H 합성 G가 되고요. 우변은 항등함수가 됩니다. 항등함수는 없는 값이 아니에요. Y는 X입니다. Y는 X. 이거고요. 자, 우리의 목표 뭐라고요? H만 남기는 거예요. H만 남기기 위해 G를 없애기 위해서 뒤에 G의 역함수를 해줄 겁니다. 그럼 똑같이 G의 역함수를 뒤에 붙여줄 거예요. 항등의 의미 뭐라고요? 예서씨! 항등의 의미 뭐예요? 항등의 의미 뭡니까? 항등함수. 들어온 값을 그대로 내보내는 것도 있지만 합성을 했을 때 의미가 없다도 있다고요. 얘는 뭐랑 똑같냐면 G의 역함수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항등인데 합성을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H가 되는 거죠. 그럼 돌고 돌고 돌아 H 함수는 사실 G의 역함수와 같다는 사실을 알았죠. 이 문제는 F가 없어도 됩니다. 그럼 풀어서 적으면 HX는 사실 G의 역함수 X와 같고요. 이거 구하는 방법 오늘 했네요. G 함수가 있는데 이거 역함수 구하는 방법. 함수를 직접 구해야 돼요. 이거 얘서 그만 일어나! 이거예요. X 자리에 Y, Y 자리에 X 넣으시면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5고요. 함수니까 Y는 꼴로 정리합니다. 이거 Y는 꼴로 정리하면 Y는 넘기고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얘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조금 이상한 형태의 합성함수들의 원래를 구하세요는 사실 모두 역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일어나! 옥새야도 정신 차리세요. 눈만 뜨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빨리 적으세요. 정석 유제 10-6번입니다. 이제 대입해서 안 풀 거예요. 역함수의 개념으로 풀 겁니다. 모두. 너도 10-6에 적어. 27일차 정석 10-6. 아, 여기 말고 27일차에. 이거 27일차 과제 있어요. 얘서 일어나 귓방맹이 맞자.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 아니면 둘이 일어나서 이거 너무 비윤리적이다. 네. 너무 비윤리적이다. 너무 80년대 스타일이다. 27일차. 그건 데이 28이잖아요. 27일차의 과제 중에 유제 10-6번이 있었습니다. 저희 수업 시간에서 훈육하신 걸로 쇼츠 만드세요? 아닌데요? 니네 건 없는데? 니네 건 없고 작년 영상이에요. 작년 영상? 네, 작년 영상이에요. 쇼츠는 다 작년 영상이에요. 네. 올해는 선생님이 귀찮아서 못 만들고 있어요. 네. 편집을 되게 잘하는. 네, 작년 영상이에요, 작년. 그리고 어쨌든 니네 얼굴은 안 나오잖아요. 학생들 얼굴은 안 나오니까 선생님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됐죠? 자,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서 나가는 거예요. 절대 일일이 대입하고 정리해서 숫자를 막 이렇게 안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해요. 자, 문제에 해당하는 거 2개 정도만 풀어보겠습니다. 역함수에 해당하는 거. 그냥 193페이지입니다. 193페이지. fx 함수에 대하여 f 역함수 1은 0이고 f 합성 f0은 3일 때 상수 a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역함수가 아니고 역함수에 함수값이 나와 있습니다. 함수값이 나와 있으면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f0이 얼마라는 거예요. 1이라는 겁니다. 왜요? y는 x의 대칭이동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1,0을 지나면 원래 함수는 0,1, y는 x의 대칭이동한 점을 지난 돌려서 표현을 한 겁니다.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말자고요.
지금은 1차라 그나마 구할 수 있는데 역함수를 구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쓸 거고요. F 합성 F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F0의 결과물을 F에 집어넣는 거고 당연하지만 F0이 여기 나와 있죠. 그럼 사실 얘는 F1, 이고 F1이 3이라고요. 아, 그러면 fx 함수는 0,1하고요. 1,3을 지나는 친구라고요. 그럼 1차 함수인데 2점 나왔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겠죠. 물론 뭐 대입해서 a, b를 찾으셔도 되겠지만. 됐죠? 그래서 지난 점 나왔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2번 보시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 1차 함수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1,2가 함수 그래프와 이 그래프 위에 있다. 아이고 1,2가 여기도 있는데 역함수 위에도 있대요. 그럼 문제에서는 뭐예요? 뭘 끄덕끄덕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 1,2가 원래 함수에 있으니까 F1이 2인 거고요. 여기선 G라고 쓰긴 했는데 G가 역함수예요. 왠지 모르겠는데 요즘 역함수를 이거를 잘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설정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긴 합니다. 요즘은요. 자, 근데 F 역함수 1도 2를 지난대요. 그럼 사실 이 이야기는 뭐랑 똑같냐면 F2가 1이란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뭐예요? 1,2를 지나는 함수, 2,1을 지나는 함수라고 구하실 수 있겠죠. 됐습니까? 구해보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니까 구해보시고요. 자, 요거 봅시다. 기본 문제 10-8입니다. 1보다 큰 실수 전체의 집합 A에서 A로의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2, 3, 4 적어서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 아닙니다. 1보다 큰 실수 전체의 집합이에요. 1, 2, 3, 4가 아니죠. 1.5도 되고 2.3도 되고 그럼 뭐예요? 그래프를 그려야죠. 그래서 1보다 큰, 그 다음에 공역도 1보다 큰. 그래서 우리는 여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고요. 그 뜻입니다. 여기는 1,1이 될 거고요. 이거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 빗금친 영역만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fx 3x제곱 마이너스 2니까 0,-2를 지나네요.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꼭지점으로 하고요. 아래로 볼록해요. 근데 어차피 여기만 가져올 거니까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면 정확히 얘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그림은 이거죠. 이렇게 생긴 애인데 그 그림 중에 빗금친 영역, 정의역, 공역에 해당하는 것만 가져오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 y는 fx예요. 됐죠?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분의 1 x 플러스 1이에요. 자, 저 친구도 1 집어넣으면 1입니다. 여기 있나요? 그 다음에 y절편은 2분의 1이네요.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그죠?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근데 그 그래프를 그려서 이 정의형 공역만 가져올 거니까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 이 두 친구에 대해서 문제에서 첫 번째 G 역함수 10을 구하세요. 함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함수 값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G 역함수 10을 잠시만 P라고 놓으면 GP가 뭔 거예요? 10인 거죠. 그럼 이 식에 역함수를 구할 필요 없이 P를 집어넣었더니 10이 나왔다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P는 얼마인 거예요? 19가 되겠죠. 그래서 P는 19니까 요것도 19가 되겠죠. 됐죠? 역함수 값을 물어보면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건 정신 차려!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매님 주무셔도 안 되지만 거울 보고 계셔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방금 뭐라고 그랬죠? 거울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매님도 그만 자라고! 일어나! 끄덕끄덕하고 눕지 말고. 선생님 만약에 다음 주부터 안 나오면 다 너네 때문인 줄 아세요. 알겠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요. 왜 그래? 자,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까? 안 한다고!
결합법칙은 성립합니까? 하죠. 그리고 오늘 했어요. 선생님이 마지막에 설명드렸어요. 땡땡땡의 역함수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분배가 된 다음에 GF가 아니고 FG 순서로 적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왜인지에 대해서 졸라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교환법칙하고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항등과 역의 개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결론만 기억하셔도 돼요. 원래는. 근데 처음 하는 거니까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얘는 풀면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게 첫 번째고요. 앞에 F가 붙어 있고요. 뒤에 F가 붙어 있습니다. 결합의 순서를 바꿔도 되니까 얘네들부터 먼저 해도 되겠네요. F랑 F 역함수 합성은 뭐 돼요? 6시! 6시! 끄덕끄덕 말고 이 새끼야. F랑 F 역함수 합성은 뭐 돼요? F랑 F 역함수는 뭐 됩니까? 개념은 비슷한데 조금 틀렸어요. 0이 아니고 항등함수가 되고 항등함수의 뜻은 합성을 했을 때 의미가 없다고요. 그럼 항등이 되는데 항등함수의 합성을 했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사실 G 역함수만 남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럼 주어진 친구는 정리하면 G 역함수 F에 2를 집어넣으란 겁니다. 그럼 F2를 구하시고 G 역함수에 대입하시라고요. F2 얼마예요? 이 식의 2 넣으면 얼마입니까? 옥세아야, 옥세아야. 여기다 2 넣으면 얼마니, 옥세아야? G 역함수 10입니다. 아이고, 어디 있어요? G 역함수 좀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에휴, 진짜. 공부들 좀 해! 왜 이렇게 찾아? 오늘 되게 중요한 거 한다고 했잖아요. 역함수 하려고 지금까지 모든 함수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함수 이야기 첫 번째 하면서 함수의 정의가 뭐였어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함수라고 불렀습니까? 오늘 나왔잖아요. 오늘 하다가도. 이건 역함수가 안 돼를 보여주면서 나왔어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하나의 대응을 가진다. 대응이 뭐였어요? 화살표. 화살표 가져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뭔지 배웠어요. 왜 그걸 결국 배웠어요? 역함수 하면서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훨씬 전에 배운 y는 x에 대해 대칭하면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었습니다.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x 자리에 y 적고 y 자리에 x 적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게 오늘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실 y는 x가 뭡니까? y는 x 무슨 함수예요? 항등함수입니다. 그래서 원래 함수를 항등함수에 사실 대칭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역함수가 나오는 겁니다. 항등의 개념 자체가 그거고 그걸 만족시키는 게 y는 x였습니다.